14장부터 보겠습니다. 질문한 문제는 5번하고 9번인데 나머지 애들 중에 혹시 볼만한 게 있나 싶어서 보긴 볼 텐데 뭐 1번 같은 거는 아예 부호가 확정 나 있기 때문에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이런 풀이 별로 좋지 않지만 사실은 그냥 적당한 숫자 집어넣어서 봐도 상관없죠. 뭐 마이너스 2 넣고 마이너스 1 넣는 거지. 그렇게 해서 성립 안 하는 걸 고르시면 되거든요. 이게 보면 0보다 작은 거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숫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다 성립해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니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집어넣어 봐도 성립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살펴보셔도 되고요. 유제 같은 거 풀 때 많이 봤죠. 이건 x끼리 모아놓고 x 앞에 붙어있는 개수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다 나눠서 따로따로 푸는 거였어요. 그죠? 하도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가우스 달려있는 거 4번 같은 거요. 가우스 x가 3이라고 하면 x 자체가 나름대로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얘 나름대로 3 이상 4 미만, 마이너스 2 이상 마이너스 1 미만, 1 이상 2 미만 이렇게 생겼고요. 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x랑 y랑 마이너스 z를 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물론 이제 x랑 y랑 더한 다음에 z를 뺐어 이렇게 생각해도 되긴 돼요. 우리 왜 x도 이렇게 사이에 있고 y도 이렇게 사이에 있고 z도 이렇게 사이에 있으면 더하는 건 작은끼리 더하는 거고 빼는 거면 이렇게 빼서 얘기가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귀찮으면 그냥 마이너스 z라고 생각해서 작은끼리 쭈루룩 더하고 큰 것끼리 쭈루룩 더하시면 이 녀석의 범위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걸로 다시 가우스 쳐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질문 많이 해서 풀긴 푸는데 이게 별로 어려운 녀석이 아닌 것이 A, B가 다 양수라고 지정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풀기 간편해졌고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하라고 했으니까 X의 범위를 구하려면 Y를 없애시면 되거든요. Y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거지 뭐. 여기서 Y 찾아가지고 Y 자리에다가 X에 관한 식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냥 고지고대로 풀자면 BY라는 건 AX에서 1을 뺀 거고 그래서 Y라는 건 B분의 AX 빼기 B분의 1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Y 자리에 그냥 얘 집어넣으시면 돼요. 대입하는 건 부호랑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그냥 해보면 그래서 X 더하기 B분의 AX 빼기 B분의 1이 1 이하 이렇게 생겼고요. X의 범위 찾으라고 했으니까 X만 남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B분의 1을 다 더하시면 B분의 1 요것도 좀 합칠까요? X로 묶어보면 B분의 A 더하기 B 그리고 얘도 1 더하기 B분의 1인데 1 더하기 B분의 1도 합쳐서 B분의 B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 다음 A 더하기 B분의 B로 나눌 건데 A, B 다 양수래매. 이거 통째로 다 양수겠지. 그죠? 부등호의 방향 안 바뀐다고요. 이거 역수 취한 걸 다 곱해주시면 좌변은 A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얘는 X고요. 얘는 A 더하기 B분의 B 더하기 1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게 X에 관한 범위가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좀 뭐 복잡하게 생겨서 아까 좀 복잡하다기보다 지저분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은 들지만 뭐 중간에 이상한 거 하나도 없고요. A, B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막 부등호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고민들을 원래는 해야 할 문제인 것 같지만 다 양수라고 정해줬으니까 아주 간단한 부등식 문제 됐습니다. 방정식이랑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5번 이야기였습니다. 됐죠? 6번은 그냥 부등식 여러 개 푸는 문제인데 혹시나 첫 번째 있는 건 얘가 좀 별로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 약간 고민스러울 것 같은데 뭐 A의 범위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얘는 절대값이 붙어서 또 약간 고민스럽거든요. 근데 요것도 푸는 과정 자체가 전혀 다른 것이 아닌 게 그냥 부등호 2개 들어있으니까 요거 가지고 하나 풀어보시면 되고요. 요거 가지고 또 하나 풀어보시면 되죠. 앞에 있는 2개는 절대값 씌운 게 3보다 크다니까 실제로 요 안에 있는 게 3보다 크던가 아니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그냥 바로 끝날 거고요.
뒤에 오는 건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x도 있고 절대값 밖에 있는 x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이 절대값의 부호를 먼저 확정해야죠. 절대값의 부호를 확정한다는 건 x가 1보다 클 때 부등식 한번 풀고 x가 또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달아서 부등식 한번 풀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두 개로 부등식을 푸는 과정은 약간 귀찮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좀 풀어가지고 합쳐보시면 되니까 풀이가 길어져서 그렇지 뭐 전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해보시면 되고요. 7번 아니 쉬우니까 됐고요. 7번 약간 귀찮은 산수이긴 한데 얘도 경우 나눠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9번 보죠. 활용 문제 같은 건데 티셔츠 한 장이 6,000원이고 5만 원 이상을 구입하면 5,000원 할인 쿠폰을 주던가 7% 할인 쿠폰을 줄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대요. 7% 할인 쿠폰을 사용하는 게 더 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몇 장 구해야 되니? 니까 몇 장 X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X장이다 라는 거고요. 한 장에 6,000원이니까 기본적으로는 6,000X입니다. 얘가 X장의 티셔츠를 구매하는 금액인데 5,000원 할인 쿠폰을 받았다는 건 그냥 여기서 순진하게 5,000원을 빼는 거고요. 7%를 할인받았다는 건 6,000X에서 7%를 할인받았으면 93%의 금액을 낸다는 거니까 100분의 93을 곱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더 유리하다는 건 얘가 더 싸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푸세요 이런 이야기가 될 거고요.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일단 5만 원 이상을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필요한 거라서 6,000X가 5만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부등식도 하나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크게 뭐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지만 어쨌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부등식을 좀 풀어보시면 되고요. 바로 계산하기 전에 여기도 6,000X고 여기도 6,000X네 그죠? 좌면으로 좀 몰아보면 6,000X에서 요거 뺄 거니까 요 부등식을 다시 써보면 6,000X 곱하기 100분의 7이죠. 이거 하고 5,000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 부등식을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또 이런 얘기도 되죠. 7% 할인한 금액이고요. 얘는 5,000원 할인해주는 금액이고요. 할인된 금액이 더 컸으면 좋겠다 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을 그냥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X는 몇 장이니까 자연수여야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밑에 10번은 뭐 경우 좀 나누어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요것도 앞에 우리 기본 문제나 유제에 많이 있었죠.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큰지 작은지를 미리 정해 놓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보니까 맥스의 ABC고 민의 이렇게 생겼는데 그럼 따지고 보면 내가 A를 제일 큰 거라고 보고 C를 제일 작은 거라고 봤을 때의 결과나 A를 제일 작은 거라고 보고 뭐 B를 제일 큰 거라고 했을 때의 결과나 어차피 다 똑같은 거 나올 거예요. 그래야 보기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지. 경우마다 답이 달라지면 보기 중에 누구를 고르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그냥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크고 누가 제일 작은지를 정해서 생각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풀어보시면 14장은 해결될 것 같고 15장도 이제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보면 이것도 5번하고 7번인데요. 뭐 위에서부터 볼만한 것들만 좀 보시면 왠지 1번 푼 거 같지? 방정식이랑도 약간 관련이 있고 부등식의 이 부등호 방향하고도 약간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랑 이거라는 건 일단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구나. 그리고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6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를 구하려면 2x-4라는 녀석이 2가 될 때, 또 2x-4라는 녀석이 6이 될 때, 그때 x를 찾으셔야 경계값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요. 15-2번은 언뜻 보면 실수를 좀 할 만한 녀석이긴 해요. 왜냐면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고 했는데 무리근이 나왔네. 그러면 또 하나는 켤레겠지라고 그냥 엉겹결에 그렇게 풀어버리는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왜냐면 개수들이 다 유리수가 아니거든요. 보시면 두 근의 곱이 3 더하기 4 루트 2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얘라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꼭 똑같은 켤레인 1 마이너스 루트 2 아니어도 된다고요. 개수들이 다 유리수여야 무리근이 나왔을 때 또 하나가 무리수인 거지. 얘는 개수가 무리수이기 때문에 나머지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두 근의 곱이 이거라는 걸 이용해서 이거랑 알파 곱한 거니까 알파 찾으시면 되고요. 찾은 거 가지고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b다. 이걸로 찾아보시면 해결될 것 같아요. 3번은 요거도 우리 중학교 때 하던 거죠. 이거 최고창의 개수랑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건데 지금 얘는 뭐 한 거냐면 m을 대입한 거거든요. x 자리에다가 m은 누구냐면 원래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이 직선의 기울기는 쳐다보니까 어때요? 음수예요.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 자체가 음수고요. 2차 곡선에다가 x 자리에 음수 집어넣었을 때 부호 물어본 거니까 음수 집어넣으면 여기 밑에 있어요.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이건 0보다 작다 이렇게 됩니다. 뭐 요거는 mx 더하기 n을 우변에 있었다고 보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어요. 그런 이야기니까 그림에 다 나와 있고요. 15-4번도 생각보다 꽤 중요한 녀석인데 뭐 질문은 많이 안 해가지고 제가 넘어가고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0보다 큰 게 실수 전체인 거. 그림 6개 있었어요. X축 기준으로 둥둥 떠 있는 거, X축에 접한 거, 이렇게 교차되는 거, 또 반대로 뒤집어져 있는 거 3개까지 해서 얘가 의미하는 건 첫 번째 그림이다. X축 위에 계속 둥둥 떠 있는 거. 그런 이야기고요. 두 번째 있는 건 똑같이 생긴 부등식인데 이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니까 이 말은 뒤집으면 실수 전체에 대해서 fx가 0 이하더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만족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건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0 이하야 그 소리인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뒤집어져서 x축에 접하던가 밑에 가라앉아 있는 녀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은 요거는 여러 명 질문해서 풀긴 푸는데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래요. a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우리가 뭐 그냥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 같은 거 많이 풀 때 보면 a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이런 문제 되게 많이 풀거든요. 근데 얘는 어이없지만 a 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대요. 중요한 말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다는 것이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런 이야기겠죠. a 값에 관계없이라는 건 일단 판별식을 만들고 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호가 a랑 상관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얘는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판별식을 만들어 놓고 나서 보니 그 안에 a가 들어있는데 a에 뭘 넣든 그 식 자체가 0보다 크더라 그 얘기니까 판별식을 먼저 만들 텐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2a 빼기 b제곱 더하기 6b 마이너스 4 이렇게 생겼죠. 얘가 0보다 크더라 그 얘기예요. a의 값에 관계없이. 맞게 썼니 나? 맞죠? 그래서 계속 써보면 a 제곱이고요. 여기서 2ab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4고요. a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이제 a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겠죠. a 제곱이고 a 붙은 게 이렇게 두 개네요. 2로 묶어보면 b-1a고요. 남는 건 2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4예요.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a에 뭘 집어넣든 0보다 커야 하는데 만약에 여기 앞에도 뭔가 개수가 뚫려 있고 얘도 있었으면 이것도 0되고 이것도 0되고 뭐 얘가 0보다 커요.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항등식처럼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얘를 죽일 방법이 없어요. 당장.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그냥 a에 관한 2차식이고 얘가 맨날 0보다 크대라는 말은 우리 아까 그림 그린 것 중에 이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거 a축이라고 보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 최고차항계수 양수인 건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1이어서 다시 요 녀석의 또 판별식을 보면 되죠. 네, 얘도 또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보시면 b-1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2b제곱 마이너스 6b 더하기 4 요 녀석이 0보다 작으면 되더라. 그래서 요 부등식 푸는 건 뭐 인수분해 될 거니까요. 해보시면 되는 거라서 요 뒤로는 제가 안 하고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런 문구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뭐 질문도 한 김에 얘기하는 거고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에요. A의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이런 얘기는 0보다 크냐 작으냐가 A랑 상관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거부터 만드는 게 관건이에요. 판별식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 A 값에 관계없이 0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아마 얘는 이 뒤에 나오는 요 내용 때문에 이제 이 단원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6번인데요. 6번 뭐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되고 특히나 인수분해 되죠. 첫 번째 건 아예 나오고요. 인수분해 돼서 근이 나오고요. 두 번째 것도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수직선에 나타내서 겹치는 부분이 존재하도록만 만들어 보시면 되고 7번도 마찬가지인데 요게 질문 더 많았으니까 요걸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있는 건 아예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4랑 2 이렇게 생긴 거니까 위에 있는 건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해서 양쪽 다 구멍 뚫린 상태로 이렇게 생긴 게 위에 있는 부등식이고요. 밑에 있는 것도 인수분해가 되죠. 요거 4하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0 이상인데 문제는 마이너스 A랑 4 중에 누가 더 큰지 몰라요.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누어 보기를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경우였다면 X가 마이너스 A보다 작던가 4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렇게 생긴 상태였으면 X가 4보다 작던가 마이너스 A보다 커요. 이렇게 생겼을 텐데 4가 기준이 되긴 하거든요. 4를 기준으로 4야? 마이너스 4 아니야? 나 거꾸로 썼죠.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야. 다시 해야 되잖아. 인수분해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 자니? 안 자죠? 4 마이너스 A로 인수분해 되니까 마이너스 4하고 A 중에 누가 더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다를 거고 이렇게 생겼으면 X가 마4 또는 X가 A 이렇게 생겼을 거고 A랑 마이너스 4가 이런 관계에 있었으면 A보다 작던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을 텐데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다고요. 아예 바깥쪽에 그죠? 여기에서부터 올라와서 왼쪽으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더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치? 맞죠? 아 미쳤나봐 왜 이래. 마이너스 4가 있고요. 이렇게 왼쪽이랑 어딘가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이든가 이렇게 오른쪽이랑 이렇게 왼쪽이든가 이런 이야기죠. 배고파서 그래요. 이해해. 근데 이렇게 생긴 상태면 그림이 얘처럼 작은 거보다 작고 큰 거보다 크고 이렇게 생겼다고 치면 큰 거보다 큰 거에서 여기 다 살아있어요. 그죠? 이 안에 지금 정수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러면 이거 다 살아남을 거기 때문에 정수 X가 한 개만 존재하려면 지금 이런 그림이면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이런 그림이 아니라 마이너스 4에서부터 출발한 녀석은 왼쪽으로 날아가고요. 어딘가에서 올라와서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한 녀석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요 3 얘가 살아남아야 할 거기 때문에 A는 이렇게 생겨야죠. 4는 어차피 구멍 뚫린 거라서 없는 거니까 A란 녀석은 2하고 3 사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와서 나갈 때 3 하나가 살아남을 거다라는 거고요. A가 2인 경우랑 3인 경우 딱 등호는 어디 들어가느냐를 생각해보면 A가 2인 건 괜찮죠. 왜냐면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어차피 A가 2라고 해도 X가 2는 포함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요. 대신에 X가 3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3을 못 가져가기 때문에 3은 내가 살려야 되는 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A가 3인 건 안 되겠죠. 그래서 A의 범위는 요 녀석이 될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내 보시면 이 두 개 중에 밑에 있는 녀석이면 안 되고 위에 있는 녀석이어야 되고 위에 있는 녀석 중에서도 하필이면 요 2, 3 사이에서 나올 건데 2인 건 되고 3인 건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7번 얘기였고 하나밖에 없네. 마지막 얘는요. 세 변의 길이가 이거인 삼각형이래요.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긴 변이고 누가 제일 짧은 변인지 모르지만 변의 길이 3개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려면 왜? 뭐
뭐 할 얘기 있으면 해. 변의 길이 3개 가지고 삼각형 만들려면 제일 긴 거, 짧은 거 2개 더한 거. 짧은 거 2개를 더한 게 제일 긴 거보다는 커야 돼요. 그래야 삼각형이 되거든요. 네, 이거 3개 중에 얘가 제일 큰 녀석인지 얘가 제일 큰 녀석인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거 좀 경우를 나누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금 예각삼각형 이야기를 했는데 예각삼각형이냐 이거랑 반대로 둔각삼각형이냐 라는 건 기준이 되는 게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해서 직각삼각형이라는 거 이제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피타고라스를 기준으로 해서 뭐 부등호의 방향이 어디 있느냐 가지고 예각이냐 둔각이냐를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역시나 이거 3개 중에 누가 제일 긴 변인지를 정하셔야 그래야 부등호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정해질 겁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x가 제일 긴 거면 요거 제곱한 거랑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한 거랑 같으면 직각삼각형인데 왼쪽 게 더 크면 예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반대로 오른쪽 게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 되는 거라고요. 3이 제일 긴 변이면 또 비슷하게 또 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석의 14장, 15장은 뭐 연습 문제 개수도 많지 않고 질문도 많지 않아서 이 정도로 끝내고요.